오늘은 설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설탕이 지금 파운드당 25.84달러예요. 이게 불과 코로나 전에는 한 11달러, 12달러 정도 하던 건데 지금 두 배 정도 뛰었죠. 최근에 그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이한테 과자를 사줄 때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 한 1,000원, 1,200원 하던 게 1,800원, 2,000원 정도로 오른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과자의 재료인 밀 가격이랑 설탕 가격 그리고 환율까지 뛰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은 원재료비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한 3, 40% 내외일 겁니다. 그 재료값도 크지만 인건비나 물류비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좋은 핑계로 이제 올려버리죠 가격을. 인건비도 많이 오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설탕이 가격이 내릴 거냐,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 다르겠지만 저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탕에 관련된 종목인 대한제당과 삼양사를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 판단할 때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면 CJ제일제당은 사업을 하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테마로 엮이기에는 너무 몸집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 그 설탕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에는 좀 너무 덩치가 큰 종목이라서 제외시켰습니다. 대한제당이 이게 얘네들이 영문명으로 TS라고 쓰더라고요. 대한슈거 같아요. 대한슈거 회사 이름이. 근데 실제 얘네 사업 내용 자체 보면은 설탕이 전체의 50%가 안 돼요. 실제는 전 50%가 아니라 뭐 30%도 안 되죠. 왜냐면 얘네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세력들이 얘네들을 선택을 했어요. 몇 가지 특이한 점 보겠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느낀 거는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대한제당이 의외로 몸집이 있어요. 3,500억이나 돼요 지금. 근데 세력들이 건드리기 전에는 여 정도에서 건드렸으니까 이 밑에서 건드리긴 했죠. 한 1,800원대, 뭐 이때는 진짜 쌀 때고 한 2,000원 정도가 얘네 평단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에서 계속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해요. 2,500원까지서 3,000억. 그러니까 작전치기에는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매집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뻥 터트렸어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때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 상태에서 한번 여기서 털었겠죠. 일부 털고 누르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여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핸들링을 이제 한번 테스트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거죠. 설탕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땐 건드리지 않다가 뉴스에 나올 만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설탕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그동안 매집한 거를 가지고 뉴스를 띄우면서 여기 이 자리를 넘어설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한 6,000원 정도 여기서 뚫으면은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통정 거래를 통해서 어,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 계속 위험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설탕에 주목할 때 세력들은 떠넘기고 빠져나올 겁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제당과 삼양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양사가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우량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세력들이 건드리기에는 너무 안정된 기업이에요. 회사도 좋고 오히려 세력들은 그런 회사들보다는 약간 그 좀 시가총액이 작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삼양사 차트도 좀 이따 볼 건데 대한제당보다는 좀 세력들이 좀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움직임이 좀 잽싸지 않더라고요. 일단 대한제당의 회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 내용은 얘네가 그 대주주 설윤호와 조성봉 이 사람과 이제 나머지 13인 7인 그러니까
22인이 54%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영화 작전을 봤을 때는 거기서 이 사람들 대표나 대주주들한테 보통 약속을 받죠. 팔지 말라. 근데 여기에도 뭐 그렇게 개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여긴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냥 어차피 이런 대주주들도 주가가 한 4~5배 오르기 전까지는 별로 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워낙에 안정되고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적자 본 적이 없어요. 회사는 계속 살찌고 있고 설비 투자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이 해봤자 100억. 잉여 현금 흐름도 항상 플러스. 이때만 마이너스네요. 2021년 마이너스 뭐 이건 보나마나 뭐 재고 자산이겠죠. 그 이자 발생 부채도 항상 4천억 정도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고 있고요. 현금 DPS는 한 120원. 지금 2,000원대 잡았던 사람들은 5% 정도 받았고 지금 들어가면은 배당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기업 개요를 봤을 때는 계열사 되게 많더라고요. 연결 대상 회사가 해외 사업을 많이 하네요. 사료업을 하더라고. 사료 쪽은 전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료 쪽도. 근데 얘가 계열사 이렇게 많아요. 와, 장난 아니죠. 지금 현재 관계 회사만 해도 14개 회사가 나와 있고요. 연결 대상 회사도 한 10몇 개 되겠죠. 근데 연결 대상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사료예요. 사료. 얘네가 주 사업이 대한제당 하면 보통 설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료더라고요. 사료가 TS 사료, TS 개발, 뭐 그다음에 여기 중국의 지점이 많이 든다고요. 청도 채용 사료 유한공사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제당 차트 받고 이제 삼양사 좀 볼게요. 삼양사는 좀 더 단순합니다. 차트가 이게 주봉인데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이 너무 크네. 삼양사는 좀 더 단순해요. 근데 삼양사가 가격 메리트는 더 있어요. 왜냐면 지금 더 저점에 있거든요. 차트상. 그래서 삼양사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 삼양사 같은 경우엔 여기서 급하게 떨어졌어요. 급하게 이렇게 2020년 코로나 저점이 여기가 한 25,000원 정도인데요. 24,500원. 근데 지금 거의 가격대가 그때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45,0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삼양사가 상장 기업 공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를 타면 삼양사도 충분히 한 6, 7만원까지는 여기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이 2등주라서 이 신고가를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안전하게 넘기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삼양사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대한제당 따라간다. 근데 회사는 더 좋다. 안전하다. 그 정도로 장기 투자로 좋다. 이런 개념이고 삼양사가 여기도 회사 특징을 보면은 70%가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4,600억이지만 실제로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안 돼요. 세력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우량한 회사지만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실 연결 기업으로 보면은 삼양사가 약간 지주회사 삼양홀딩스가 따로 있나? 일단 연결 기업으로 봤을 때 너무 좋지요. 실적이 매년 그 자본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또 투자를 많이 하네요. 연결 현금 흐름도 좋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3% 이상 주고요. 3% 정도 주고 얘네는 그 기업 개요로 봤을 때 삼양 공정소료, 삼양 패키징 지분을 삼양사 갖고 있네요. 베트남 쪽에도 있고 헝가리. 근데 가장 큰 회사는 KCI의 KCI 삼양 패키징이 가장 크네요. 삼양 패키징 얘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는 회사지요. KCI 폴리머와 계면 활성제 등을 제조 이렇게 있고 삼양 패키징이 주 실적의 그거 연결 기업이네요.
뭐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설탕 쪽 사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테마로 설탕이 엮일 수 있고, 어, 여기가 좀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날 5월 8일 날 꼬리 하나 없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시간외부터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 과거에 약간 한국알콜에서도 테마 타기 전에 이런 적이 있었고,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예상되는 경로는 이기서 그 뭐 턴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탕이 오르는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더 좋고, 돌파하기 전에 뭐 이 부분에서 뭐 한 비중을 절반 던지고 돌파하면서 지켜봤다가 나머지 절반 던지는 걸로 해도 되고, 어 지금 여기서 사서 한 여기 정도 평균 단가 한 6만 원 정도에 던져도 한 30% 먹거든요. 삼양사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전혀 매수매도 추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가격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와요. 요동치는 설탕 원두값, 돌아오는 엘니뇨. 지금 현재 이게 그 까맣게 나온 게 대륙을 찍은 거고, 빨간 게 이제 바다인 것 같아요. 적도 태평양 부분이면 이 부분이죠. 근데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해수면 온도가 평년 근데 이걸로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해수면이 남미 쪽이 좀 유난히 뜨거운 것 같네요. 남미 쪽이랑 여기도 이제 태평양 뜨겁긴 뜨겁네요. 슈퍼 엘니뇨 발달 가능성. 슈퍼 엘니뇨가 나오게 되면은 어, 한반도 쪽이 저기압이 되면서 적도에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강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고, 엘니뇨 발표에 설탕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인도도 수출을 제한했어요. 설탕에 대해서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하면 국제 시세가 오르겠죠. 지금 최근 설명은 안 했지만 커피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어요. 커피 관련주인 그걸 많이 봐야 되겠죠. 한국 맥널티 이런 정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금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이 10회 연속 금리 인상 뒤 동결한다고 했어요. 근데 파월이 발언한 거는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파월이 발표했는데 시장은 파월의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 없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없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거를 정보를 접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 다 걸러요. 근데 안근모 씨와 이선철 대표, 그리고 또 한 명, 박종훈 기자라고 있어요. 세 명 방송은 제가 좀 보는 편인데, 그 세 명은 미국채 금리 지금 투자할 때 아니다. 미국채 금리 더 오를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단기 금리 말고 장기 금리도 오를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3년 채권 수익률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장기 금리가 우리나라는 오르고 있어요. 3년물 장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벤치마크 주력 금리죠. 현재 3.6 정도에 와 있네요. 근데 여기가 레고랜드 사태 때 이렇게 신용이 경색이 오면서 3년물도 다 던지는 분위기였죠. 유동성에 그러니까 채권이 안전자산이지만 만기까지 기다렸을 때 안전자산이고, 중간에 가격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까지 팔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만기가 한 달 남아도 던져요. 그리고 만기가 긴 것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레포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 채권 금리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 국제적인 이제 미국의 정책들도 약간 BTFP나 이런 게 나오면서 누르는데 한 몫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본들이 한국으로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오르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런 흐름, 5%를 넘게 가는 흐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으면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아파트 가격은 3년물 금리에 따라서 은행 대출 금리가 좌우가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기한 게 부동산 특히 유튜버들은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집이 없고 그동안 되게 불안했던 사람들은 최고점, 말도 안 되는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각도가 이런 각도로 올랐는데 지금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오를까봐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조정은 항상 기술적 반등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내렸던 그런 구간보다는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이 처음 내린 거에 한 2배 정도 내려요. 2배. 이 정도 내린다는 얘기죠. 이 정도 이상. 여기가 그 2013, 14년까지로 본다면은 거의 근처 가격까지 좀 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역전세. 이 역전세면은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이상을 돌려줘야 된다. 다들 1억 이상씩 갖고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일이 터질까봐 전세 반환 대출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대출을 더 늘려야 되죠. 근데 이게 저는 한 8, 90% 이상들은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돌려줄 거라 봐요. 근데 그 중에 1, 20%가 뒤늦게 갭 투자해서 아예 비싸게 산 거예요. 집을 비싸게 샀는데 전세금이 쭉쭉 빠지면 갖고 있던 집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순이익은 줄고 연체는 늘고 저축은행이 지금 돈이 없어요. 저축은행이 이게 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다시 그 신용 경색이 오면서 건설사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집니다. PF도 터질 거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은행들은 또 배짱 피울 거예요. 돈 이자 경쟁할 만한 데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자를 되게 조금 줄 겁니다. 은행들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상황 보면은 환율은 좀 뛰고 있죠. 1282원.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유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이 유가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시세는 아까 보여드렸죠. 우유도 한번 더 오를 여지가 있나 보네요. 우유 가격 너무 비싸더라고요. 우유 가격도. 그리고 증시 자금 대응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던 게 올해 들어서 바닥은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장중에 저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16조, 1월 6일 날 15조 대까지 내려왔죠. 15조 대 신용장부가 예탁금은 44조. 근데 지금 다들 이제 그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신용장부가 3조 늘었고 예탁금도 8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린 사람도 있고요, 많고요. 신용대출이 105만 명 증가, 20대 B2, 40대 영끌. 그러니까 40대는 주식에도 영끌을 하지만 여기는 부동산 쪽이 많고 20대들은 지금 주식과 코인에 미쳐 있어요. 신용대출이 105만 명.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사실은 20대 때 나이 때는 사회생활 초년생이기 때문에 대출을 원래 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원래는. 근데 그 신용대출, 그것도 신용대출로 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또 정부에서도 20대 막 창업대출 하면은 막 그냥 무자비로 막 대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웃긴 게 아니 오히려 그 남의 돈 무섭다는 생각 안 하고 떼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청년 대출 막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는 국가
빚을 늘려서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 자체도 모럴 해자들을 만드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급박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그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보다는 어떻게든 더 부채를 늘려서 자기 임기 내에서 터지지 않게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늘 설명해 드렸던 거를 요약하자면 대한제당과 삼양사 이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년 국채 3년 국채가 은행 대출, 은행채의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일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